사실 뭐 뒤에 내용이 좀 은근히 있는데 그냥 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개헌 관련된 논의에서 네네네. 저는 이게 되게 예상 가능한, 이게 예측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원식 의장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그거는 예측 영역이 아니었는데 뭐냐면 이게 2월 달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김경수 지사, 네. 지사도 나오고 그 당시에 개헌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는 구도, 네. 이재명이 다 팔아,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내란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힘을 못 받았죠. 힘은 못 받았는데 비명계라고 흔히 불리는 분들은 굉장히 신이 났었죠. 네. 근데 그때 언론은 되게 신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마침 어차피 인용될 것 같긴 한데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까? 그렇죠. 이거 고민하던 차에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면을 되게 즐겼었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정말 희대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다 쑥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단식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당연히 인용되고 나면은 당연히 올라올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논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재명만 빼고예요. 그 당시 2월 달에 이미 나왔던 그 기사들의 내용이 다 이재명만 빼고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한 언론사만이 아니에요. 한국일보도 이재명만 빼고 경향신문도 이재명만 빼고 이게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말한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경향과 한국이라는 굉장히 다른 언론사가 그러네요. 하나는 중도를 표방하고 하나는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재명만 빼고 한 목소리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뭔가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겠죠. 이재명을 잡을 방안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웃겨요. 다수 정파, 이를테면은 국민의힘 또는 비명계 여러 사람들 다 모아서 마치 정파가 다수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숫자는 많을 테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내지 친명계라고 해서 특정 정파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재명만 빼고거든요. 근데 의원 수 따져보면 그러니까 전체 전반대야. 파이는 훨씬 많지. 이재명 쪽이. 그렇죠. 그러나 이게 분류로 따지면은 A, B, C, D 이런 종류는 이재명만 빼고 쪽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기가 좋다는 거죠. 예. 수를 되게 부풀립니다. 실제로 그 보도들을 최근 보도도 그렇고요. 그 기존 2월 보도도 그러면 인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 막 한 4-5명. 그다음에 거기에 잠룡이라고 불리는 그 조기 대선 주자들 한 서너 명. 네. 거기다 비명계 한 2-3명. 우리들이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가 떠오르는지 네네네. 있으실 거예요. 10명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목소리만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용을 이렇게 하지? 네. 실제로 최근의 보도도 그렇습니다. 2월 달의 보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수를 부풀려요.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개헌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뇌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대통령제가 제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난 거다.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또 날 거다. 이 고뇌를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묘사는 어떠냐면 이제 대통령은 떼놓은 당상인데 내 권력을 왜 견제해? 라고 하는 분위기로 묘사를 합니다. 사욕처럼. 그렇죠. 하나는 사리사욕이고 하나는 권력 견제라는 대의에 마치 복무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묘사를 해요. 대의 명분과 사리사욕. 네. 이 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 구도도 아닐 뿐더러 부풀리기 구도고 그리고 정당성도 상당히 왜곡시킨 그런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재명만 빼고라는 말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적 감각을 가진 언론이라면 쓸 수 없는 말이고 솔직히 말하면 이들이 말하는 보도 방식이나 현재 개헌 논의는 국민만 빼고예요. 국민 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자기들은 국민을 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프레임이 중요하네. 네. 그러니까 개헌을 미끼로 해서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방식인데 네. 그 방식이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또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기 쉬운 프레임이네. 그렇죠. 저는 2월 달에는 그게 언론한테는 꽤 많이 받아줬다라고 느끼는데 지금은 아마 하루뿐이 안 지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하진 않는데 쓰는 프레임은 상당히 비슷해요. 이를테면 4월 6일에 나온 이제 중앙보도 중에 우원식 쏘아 올린다. 이거 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선 개헌 승부수라 그럽니다. 개헌 승부수. 근데 우원식 의장이 무슨 승부를 걸 게 있죠? 우원식 의장이 대통령인가요? 또는 대통령 후보자인가요? 개헌 발의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껏 개헌 발의권은 딱 과반수 국회의원의 발의와 대통령의 발의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럼 그 의장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의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승부를 보겠다는 거지? 여기서 뭘 이기겠다는 거죠? 네. 근데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선 반대가 친명계 집단 반발. 아, 친명계로 또 고립 한번 또 시키네. 고립 또 한번 시켜.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파, 수는 따지지도 않은 채 특정 정파 내지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똘똘 뭉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친명계 집단 반발. 매우 이 고립을 딱 시켜버리네. 네. 야,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방식으로 프레이밍 하는데 이게 정말 많은 언론이 함께 한다는 게 무섭네요. 네. 저는 이게 지난번 2월달보다는 언론이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함께 할 것 같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선 구도로 들어가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발 얹었다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가서 딴 데 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여기 예를 들어서 예. 장사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 또 발을 뺄 가능성도 높군요. 예. 근데 저는 그게 2022년 총선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아마 기억하실 텐데 경향 칼럼 중에 임민희 교수의 칼럼이라 해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예. 그러니까 쭉 뭐라고 얘기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도 많이 했고 그런데 마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다수당이 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지만 여기에 뭐 노동도 사라졌고 모두 사라졌고 이러면서 일부는 뭐 저도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해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거 엄청나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특정 정당의 당선이나 또는 낙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이제 선거법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붙었어요. 아 이건 표명인데 이거 가지고 잡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참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기소유예인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거 헌재까지 갔습니다. 그랬네. 네, 헌재까지 가서 헌재에서 팽팽하게부터 5대4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가야 되는데 이거 기소유예 결정한 건 잘못됐다라는 결정이 났었어요. 그 당시 헌법재판 되게 이례적인 결정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칼럼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도 화가 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더 사실 기가 찰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였나요? 그렇죠. 예. 수족을 다 잘랐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시작해요. 그럼 결론가적으로는 저 틀린 말이네. 틀린 말이죠. 3년 뒤에 지금 보시면 틀린 말로 결론 예. 났지. 잘랐어야 된다. 심지어는 윤석열도 잘랐어야 된다잖아요. 결국에는 현재 같은 우리의 내란 국면 안 맞기 위해서는. 네. 3년 뒤에 봤을 땐 더 기가 찬.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조차도 또는 진보 세력의 일부조차도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우는 마치 대단히 불공정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네, 거죠. 맞아. 저는 모모만 빼고 특히 민주당만 빼고 여기서 비명계는 그럼 다시 또 빼줘야 되니까 친명계와 이재명만 빼고라고 하는 프레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정파를 무관하게. 근데 사실 언론이 지금이라면 내란 세력만 빼고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는 게 옳지. 그게 정확합니다. 내란 세력은 빼고 그렇지. 아무리 국민 통합이 중요해도 그렇지.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내란 세력을 빼야죠. 그렇지. 지금은 그 키워드가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무슨 뭐 이재명만 빼고 뭐 친명계만 빼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렇죠. 와,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빼고 대선에 거대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란 세력은 빼고 개헌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빼기가 불가능하지.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아니 그 국민의힘이 없으면은 개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빼고의 결론은 뭐냐면 개헌 이야기 빼고예요. 지금 대선은 돼서 개헌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란 세력은 빼고 요걸로 가겠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 내란 세력은 빼고로 갑니다. 네, 댓글에 오늘 내용 너무 좋다고. 좋은데. 내란 세력은 빼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짚고 싶은 게 세계일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이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부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앙 아마 서울 6일 보도로 기억하는데 우원식 의장의 이 제안은 힌트가 어디 있냐면 1987년 헌법 만들 당시에 8인 체제의 그 비밀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또 나옵니다. 네? 저는 이거 상당히 준비된 보도라고 보고요. 이건 약간의 의심이지만 그냥 말하면 실제로 우원식 의장도 그 당시에 8인 체제 모델을
일종의 힌트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지금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너무 짧아. 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헌법 논의를 해가지고 바꾸겠다는 거지? 다 다른데 네. 그 원하는 안이. 그러면 모든 정치는 언제나 선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선례가 87년 체제에 있어요. 87년에 60항쟁이 있고 난 다음에 네네네. 결국 6.29 선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6.29 선언이니까 일종의 노태우 대표에 의한 항복 선언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요. 개헌 논의를 하는 7월 31일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투표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7월 말에 해서 다시 말하면 8월 거의 한 달 동안 논의해가지고 9월 초에 개헌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공지해야 되고 해서 투표일자 잡아야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논의 기간이 한 달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87년 헌법이 60항쟁의 결과물로 결국 한 달 동안 얘기해서 만든 체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8인 체제라고 하는 양쪽 그 당시에 이제 민정당 계열하고 민주당 계열하고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의견들을 신속히 줄이는 그런 논의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이걸 모형으로 아마 삼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사 안에도 나옵니다. 의장도 아마 이 모형을 생각했을 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이 당시 대선은 개헌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루어집니다. 개헌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에요. 예, 논의가 한 달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개헌까지 지금 국민투표까지 붙이는 걸 60일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논의를 한 20일, 10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 아무리 그렇지. 이거를 역산으로 한다고 쳐도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식 자체에 정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게요. 87년 헌법은 그래도 좋은 헌법이지만 잘 만든 헌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헌하자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잘 만든 헌법이 아닌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내란 세력을 빼고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민정당 쿠데타 세력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전이 다수당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계엄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권한들이 남아있고 헌법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시민항쟁의 요구가 있었지만 명백하게 개헌을 하라는 그러니까 그게 떠밀려가지고 8인 체제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너무나 잘 타협해가지고 만들어진 산물은 아니거든요. 결국엔 군사 독재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타협의 산물입니다.